자,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목은 프래그먼트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함수들, 메소드들을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실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XML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XML을 사용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액티비티의 UI의 일부분으로 사용을 할 프래그먼트를 추가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XML 방식이요. XML 방식을 이용해서 일부분으로 사용을 할 것을 추가한다. 이때 XML의 프래그먼트 태그를 이용한다. 주의할 사항은 소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래그먼트.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각각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가되는 프래그먼트의 동작을 보시게 되면요. 액티비티 레이아웃을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추가된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인스턴스화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동 인스턴스화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화가 진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각각의 프래그먼트 여러 개 있다라면 프래그먼트에 onCreateView라는 메소드가 자동 호출이 되면서 아까 우리 앞선 시간에 살펴봤죠? 그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뷰를 인플레이팅해서 반환해주면 그것이 상위 컨테이너인 리니어 레이아웃 안쪽에 들어가서 액티비티가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가 반환하는 뷰를 프래그먼트 태그 자리에 추가를 해서 표시를 하는 동작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 속성 중에서 이제 봐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ID 당연히 존재해야겠죠. 지금은 가중치 적용을 하려고 여러 개 표시한다라면 weight를 1로 주면서 width는 0 그리고 높이는 매치 페어런트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예하고는 다른 예제에 대한 프래그먼트입니다. 자, 잘 봐두시고요. 이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임 속성 또는 클래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프래그먼트를 XML로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은 자바 파일이 필요하게 돼요. 거기다 onCreate 뷰를 만들어 놔야겠죠. 이 자바 파일의 이름이 이 부분에 들어가면 됩니다. 앞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프래그먼트 이게 클래스 이름이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작성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요 클래스의 객체가 인스턴스화 돼서 이 프래그먼트 자리에 표시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요 자바 파일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XML 방식도 있는데 자바 코드로 구현하는 방식도 존재를 해요. 즉 XML에 프래그먼트를 넣지 않고 그냥 레이아웃에다가 바로 프래그먼트를 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바 코드를 구현해서 기존 뷰 그룹에 추가하는 방식,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액티비티 실행 중에 레이아웃에 프래그먼트를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매니저 객체를 통해서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객체를 얻어오고요. add 메소드로 프래그먼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코드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 코드 사용할 코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추가가 다 됐으면 트랜잭션이 무슨 뜻이죠? 트랜잭션은 처리죠. 처리. 즉 프래그먼트 처리 객체를 얻어왔고 거기에 add를 했으니까 이 객체가 혼자 못 움직이니까 처리를 해줘야겠죠. 즉 적용을 하기 위해서 commit 이라는 메소드를 마지막에 호출해 주면은
우리가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 등록해 놓은 애드한 트랜잭션들이 처리가 돼서 적용이 됩니다. 즉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요. 자, 필요한 거 제일 첫 번째 거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하나 얻어옵니다. 근데 얘는 생성 상태가 아니고 get support fragment manage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얻어옵니다. 그러면 관리자, 프래그먼트 관리자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많아요. 예전의 코드에는 get support fragment manager가 아니고요. 그냥 get fragment manager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거로.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돼서 이제는 get support fragment manag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프래그먼트를 이용을 할 때 상속을 그냥 액티비티로 됐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 또는 컴팻 액티비티 두 가지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만들 때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니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트랜잭션,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이 객체는 이 매니저로부터 얻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서 점 찍고 begin transaction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트랜잭션 객체가 반환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렇게 트랜잭션 객체가 반환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매니저와 트랜잭션 객체를 얻는 방법이었다면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때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dd 한다 그랬죠. add를 할 겁니다. 근데 add 하고자 하는 프래그먼트가 자바 코드로 되어 있다면 자, 보시면 만약에 example fragment라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클래스를 만들고 당연히 이것은 프래그먼트로부터 상속을 받았겠죠. 그것을 객체화 시켜서 인스턴스화 시켜서 프래그먼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요 프래그먼트 객체를 위에서 만든 트랜잭션 객체에다가 add를 시켜주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add 시켜주죠. add 시키고요. 여기는 그것을 add할, 즉 이 프래그먼트를 add할 컨테이너가 누구냐, 상위 B그룹이 누구냐 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add를 시켜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트랜잭션에다가 comm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은 이제 이 우리가 추가한 트랜잭션이 작업이 처리돼서 화면에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 기능들 잘 봐두시고요. 코드로 전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동작도 구성도.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프래그먼트를 집어넣었다라면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예, 프래그먼트를 관리는 말 그대로 프래그먼트 매니저, 아까 우리가 했던 프래그먼트 add 하는 것도 그것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프래그먼트를 관리한다. 일단 프래그먼트 객체를 얻으려면 get support 프래그먼트 매니저 메소드를 이용한다. 자, 그리고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액티비티 내에 프래그먼트를 찾을 수 있고요. 즉 하나 이상의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가 여러 개 있다면 각각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젯을 찾을 때도 find view by id 라는 거 사용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find fragment by id 라는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가 제공을 해줍니다. 또는 find fragment by 태그 값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백스택에서 프래그먼트를 삭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 백스택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탭을 누르면 화면 전환이 쭉 일어날 텐데 그것은 그 앞에 페이지, 이전 페이지는 우리 백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죠. 그것처럼 백스택이라는 공간 안에 현재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쭉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을 백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스택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프래그먼트를 삭제하는 기능도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관리를 해줍니다. 즉 pop back step 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것을 삭제를 할 수 있어요.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스택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dd backstack changed listener, 즉 백스택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이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 중요한 게죠. 당연히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트랜잭션을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프래그먼트 객체를 만들고 컨테이너가 누구이며 너는 어떻게 처리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처리를 다시 정리해서 보면요.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는 작업이 있고요. 삭제하는 작업이 있고 교체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트랜잭션,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객체 안에다가 추가, 삭제, 교체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는 커밋을 적용을 해서 처리를 적용할 텐데 이렇게 적용한 이후에 변경사항의 집합들을 통칭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예, 즉 작업 처리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클래스 내에 API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매니저에서 트랜잭션,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begin 트랜잭션이라는 메소드로 트랜잭션 객체를 얻어낸다. 그리고 동시 처리할 변경사항의 집합으로 보시면 된다. 트랜잭션은 동시 처리, 즉 트랜잭션에다가 add를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dd를 여러 개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 add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목록화가 되겠죠. 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때 트랜잭션에 아까 add라는 메소드 추가하는 걸 봤는데요. 트랜잭션에서 뺄 때는 remov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트랜잭션에서 변경을 하고자 한다, 교체한다 할 때는 replace라는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드시 트랜잭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omm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텐데 이런 작업 처리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add to backstack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요. 백스택에 트랜잭션을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즉 그냥 자동 추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commit 메소드, 소문자입니다. 이것도 또 오타가 났네. 자동 완성이 되면서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commit 메소드 호출을 마지막으로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ommit 호출 시에 트랜잭션이 즉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커밋 됐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이래서 나중에 우리가 뷰의 상태를 좀 빠르게 갱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드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혼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만 설명드리면요. 처리를 위한 스레드가 준비가 되면 트랜잭션을 수행하도록 예약하는 것이다. 커밋은 즉시 반영이 아니라 예약, 즉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할 때 처리를 하도록 해라 라고 예약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execute pending transaction이라는 메소드가 또 있는데요. commit 말고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트랜잭션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요. 사용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스레드가 처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액티비티와의 통신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9번까지 있는데 8번까지가 빠르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액티비티의 통신이 무슨 얘기냐면요. 프래그먼트는 레이아웃 안에 포함이 돼서 액티비티로 표출이 될 텐데 그러면 액티비티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프래그먼트에서 알아야 되거나 프래그먼트의 상태를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의 어떠한 특정한 객체를 참조해야 되거나 라고 한다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모듈이기 때문에 통신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와의 관계는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로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객체로 구현이 됐습니다. 프래그먼트는요. 독립객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액티비티에서 프래그먼트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이게 독립객체이기 때문에 끼워 넣어주면, add 해주면 해당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커밋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프래그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액티비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커밋해서 적용이 딱 되는 순간에 해당 액티비티의 연결이 완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액티비티와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위젯의 상태를 알고자 한다. 위젯 상태를 알고자 한다. 이런 경우, 또는 액티비티에서 프래그먼트에 무엇인가를 전달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두 객체끼리는 독립객체이기 때문에 통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티비티에 접근을 하려면요, 쉬워요. getActivi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프래그먼트 안에서 getActivity 메소드를 이용하면 해당 프래그먼트 액티비티의 객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레이아웃에서 뷰를 찾는, 즉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이 있을 텐데 그 레이아웃에 있는 뷰를 찾아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요. get activity find view by id. 그래서 id 값을 요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 액티비티의 상태값, 해당 위젯의 상태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뷰의 접근도 가능하게 돼요.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액티비티에 대한 이벤트를 생성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요, 즉 어떠한 화면이 터치가 됐다. 이건 액티비티가 받아들이겠죠. 액티비티가 받은 이벤트는 결국은 시스템이 받을 거고요. 시스템이 이것은 프래그먼트한테 줘야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 프래그먼트 안쪽에 있는 특정한 함수를 호출해 주면서 거기다가 이벤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이벤트 처리 방법은 이미 다 콜백 메서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콜백 메서드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콜백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를 기억을 하는데, 자바에서요. 예. 자동으로 이벤트가 발생되면 호출이 되는 메소드겠죠. 즉 해당되는 아까 프래그먼트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함수들 중 안에서도 제가 만약에 리스트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아서 프래그먼트를 구성했다 라고 한다면요, 이 안에 목록이 표시되어 있겠죠. 그 목록 중에 특정한 항목이 선택되면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특정한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 메소드가 누구냐? 여기 해놓은 onListItem click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여기는 똑같은 겁니다. 자, 좌측에 있는 요 소스 코드는 디벨로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예시고요. 우측에 있는 요 코드는 제가 작성한 예시 부분입니다. 즉 이 안에 특정한 행동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아이템이 클릭이 되면은 요 부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포지션이라는 것, 여기에 몇 번째 리스트에 있는 것이 선택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값이 넘어와요. 그 포지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on list item 클릭이라는 콜백 메소드가 호출이 딱 되면은 이 포지션 값을 가져다가 if는 생략하고 설명 생략하고 show detai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포지션 값을 넘겨서 화면에 표시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콜백 메소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on list item click이라는 메소드요. 자, 이
우측에 있는 코드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생성하는 함수가 또 있는데요. 이제 보면 on article selected listener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콜백 메소드예요. 이 콜백 메소드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2개 이상의 프래그먼트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래그먼트 1번, 프래그먼트 2번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 레이아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쪽이 리스트라는 프래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는 그냥 프래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목록이 딱 선택이 되면 이쪽 프래그먼트한테 우측에 있는 프래그먼트한테 내용을 표시해 라고 알려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2개의 프래그먼트 사이에 이벤트를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on article selected listener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프래그먼트가 2개 이상, 하나 이상 구성됐을 때 사용하는 거고,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샘플 코드는 물론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왔지만 그 코드는 프래그먼트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살펴를 보면은 다시 쭉 위로 올라가 볼게요. 목록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XML이든 자바든 추가한다. 그리고 액티비티의 프래그먼트를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됐을 땐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매니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트랜잭션이 필요하게 되겠죠.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을 어떻게 얻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비긴 트랜잭션을 얻어왔죠. 그 트랜잭션을 객체를 가지고 애드 하거나 리플레이스 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밋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프래그먼트와 액티비티 또는 프래그먼트들끼리 통신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 액티비티와의 통신, 그리고 밑에는 이벤트에 의해서 각각의 이벤트가, 액티비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즉 프래그먼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로 전체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구조는 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간단한 샘플을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뉴에서 뉴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좀 이따가 화면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빈 화면으로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프래그먼트 1 이렇게 할까요? 이거 그러지 말고 제가 프래그먼트 베이직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프래그먼트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 테스트 저장 위치 관리하시고요. 자바 언어 사용하실 거고 피니시 하겠습니다. 피니시 하시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껐다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프로젝트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죠? 좀 제가 PC를 설치를 새로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변경이 좀 됐는데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28 정도면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보이시죠? 28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아주 단순한 프래그먼트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프래그먼트 안에서 일단 가로 모드, 세로 모드일 때 프래그먼트가 교체되는 상태를 확인을 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요,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가 자바 파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액티비티 메인에 해당되는 XML이 하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추가 자바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바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은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자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모두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XML 파일을 만들 겁니다. XML 파일은 어디다가 쓸 거냐면요, 저 프래그먼트가 표시할 XML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요. 가로, 세로, XML 파일. 자, 구성이 이렇게 된다고요.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갈 XML 뷰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다시 프래그먼트를 구성을 할 거예요. 이 뷰 안에 또 다른 프래그먼트 태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태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바 파일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드는데 둘 다 모두 프래그먼트로부터 상속을 받은 상속받고요. 이 프래그먼트는 요 프래그먼트 태그에다가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요 태그에 표시될 때 자신이 어떠한 화면을 가지고 있는 뷰가 필요하게 되겠죠. 즉, 나는 무엇을 표시할 거야 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XML 파일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파일을 먼저 구성을 좀 해볼게요. 자바 파일로요. 일단 파일만 구성하겠습니다. 자바 파일 구성하는데 랜드스케이프 프래그먼트 하시고 프래그먼트를 상속받도록 랜드스케이프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만들면서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은 형태로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파일 만들게요. 구성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하자고요. 자바 파일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세로 모드의 포트레이트 프래그먼트고요. 마찬가지로 프래그먼트를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놓을 겁니다. 나중에 오버라이딩 해야 될 것들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리소스에서 레이아웃이 추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두 개의 가로 세로 프래그먼트에 표시될 내용. 자, 레이아웃. 일단은 레이아웃은 다 소문자 사용해야 되죠?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안 보여드렸나? 파일의 이름은 랜드스케이프요. .xml 파일이요. 이따가 내용 바꾸고요. 두 번째 거 레이아웃 파일, 리소스 파일
포트레이트를 XML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자, XML 다 소문자에 있죠? 소문자, 오케이. 그래서 구성을 일단 맞춰놨어요. 자, 여기까지 구성을 해서요, 어떤 동작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잠깐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걸 실행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로 세로에 대한 방향을 모드를 준 건데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렇게 변경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로 방향 모드다, 세로 방향 모드다. 물론 여기 화면에 글씨가 겹쳐서 보이는데 이건 프래그먼트 2개 구성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시 상황을 할 텐데, 가로 세로만 적용하는 프래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 구성은 완료하셨으니까 이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교시에서 구현, 아주 간단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보여드렸던 샘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과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 마치겠습니다.